안녕하세요. 오늘은 풍경수채화의 기초 나무를 그려볼게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부분이 있고 기둥으로 이어져서 여러 갈래의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뿌리 부분엔 중심에 곧은 뿌리가 있고 어린 뿌리들이 넓게 퍼져요. 땅속에 많은 뿌리가 지탱해주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들도 흔들리지 않죠. 기둥을 그릴 때는 땅에서 가까운 부분은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기둥에서 큰 가지가 나오고 잔가지가 나오죠. 나무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나무 사진을 검색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더 좋은 것은 밖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질감도 느껴보는 거예요. 잔가지가 큰 가지보다 굵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건 어린 학생들이 쉽게 그리는 나무인데요. 실제로 나무를 보면 굉장히 크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단순하게 이미지화한 모습이에요. 이 가지들을 위쪽으로 길고 좁게 그린 다음 잔가지들을 더해주면 조금 더 나무의 구조가 잘 나타납니다. 마저 나무를 그려볼게요. 잎사귀는 잔가지에서 하나씩 이어져 나오는데요. 잔가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잎사귀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가지에 잎사귀가 모두 달리면 이런 식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나무는 종류가 다양하고 또 같은 종의 나무라고 해도 생김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무 그리기에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나무는 위가 뾰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기둥이 길고 위쪽에만 나뭇가지가 자라기도 해요. 또 다른 건 기둥이 굵고 나뭇잎도 아주 풍성하죠. 제가 오늘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방법만이 정해진 정답은 아니니 알려드리는 방법을 토대로 실제 나무 사진을 보고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사귀 모양이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떤 건 벌레를 먹어서 구멍이 뚫렸고 또 잎사귀가 얇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려서 모양이 다 제각기예요. 이 모든 잎사귀를 하나하나 다 표현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무는 큰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나뭇잎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가지의 길이에 따라 덩어리 모양이나 크기가 좀 다르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덩어리를 연하게 표현하고요. 겹치는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아까 그린 나뭇잎을 보시면 이 외곽선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 외곽선만 표현해줍니다. 여기에 힘을 더했다 뺐다 하면 선에 강약이 생기겠죠? 주의할 건 비슷하게 들쑥날쑥한 모양이 아니고 자연물이라서 최대한 다 다르게 그려주세요. 이 덩어리는 납작한 게 아니고 볼록해요. 햇빛이 위에서 비추면 이 덩어리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어둡겠죠? 어두운 부분은 빗금으로 표시해줍니다. 여기는 이따가 어둡게 색칠할 거야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햇빛이 왼쪽에서 비추는지 오른쪽에서 비추는지에 따라 이 기둥의 어두운 방향도 정해져요. 저는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정할게요. 그러면 나무 기둥은 원기둥이라 돌아가기 때문에 오른편이 빛을 못 받아서 어둡죠. 빛이 있다면 그림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나무 모양에 맞춰서 길게 그려줍니다. 그림자는 물체가 땅에 닿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 멀어질수록 희미해져요. 밝게 칠할 부분의 스케치선은 살짝 지워주세요. 연필선이 돋보이면 나무의 입체감이 떨어져요. 햇빛이 비춰 덩어리의 윗부분은 노랑을 섞어서 밝게 터치합니다. 너무 빠르게 칠하면 나뭇잎이 다 뭉개져요. 나뭇잎이 하나하나 모여있는 거라 붓터치를 다양하게 해주세요. 붓을 세우면 짧은 터치가 나오고 붓을 조금 눕히면 넓은 터치가 나옵니다. 천천히 한 터치씩 칠해주세요.
붓을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변화를 줍니다. 이 나무가 잎채라고 상상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나뭇잎들은 색을 좀 더 밝고 선명하게 칠해주고, 뒤에 있는 나뭇잎들은 채도를 낮춰서 칠해주면 더욱 입체감이 느껴져요. 채도를 낮추려면 초록색에 주황이나 갈색 계열의 색을 아주 조금씩 섞어주세요. 지금 제가 칠한 색을 보시면 밝은 부분의 색은 조금씩 다르죠? 노랑에 연두색을 조금 더 섞는다든지 해서 살짝 변화를 줬는데요. 색 변화를 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엔 노랑 또는 연두 이런 식으로 색을 정해서 밝은 부분은 다 같은 색으로 칠하셔도 돼요. 밝은 부분에 썼던 색에 어두운 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이어지게 해요. 역시나 짧은 터치, 넓은 터치, 번갈아가며 다양하게 붓터치를 합니다. 어두운 색부터 칠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그리는 데 있어 한 가지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밝은 색부터 칠하는 것이 편하면 밝음부터 칠하면 되고, 어두움을 먼저 다 칠한 후에 색을 차근차근 밝은 색으로 올리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색에 주황을 살짝 섞으면 이런 식으로 채도가 낮아져서 보다 더욱 자연의 색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생초록색보다 약간 익은 느낌이라 자연물에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뭇가지와 기둥의 색은 갈색이라고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관찰해보면 회색에 가까운 갈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고,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하얗죠? 역시나 나무엔 정해진 답이 없어요. 저는 갈색에 초록색을 더해서 칠해줄게요. 나무 기둥의 빛을 받는 부분만 빼놓고 색을 칠해줍니다. 나무의 안쪽은 빛이 안 들어가서 어둡게 칠해줘요. 비어있는 부분은 어두운 나뭇잎으로 채워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기둥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긴 터치를 나눠서 칠해줍니다. 기둥의 오른편이 어둡기 때문에 한 번 더 칠해주고요. 잔 가지들도 보일 듯 말 듯 더해줍니다. 여기서 메인은 나무이기 때문에 풀과 그림자는 물의 양을 늘려서 연하게 칠해줘요. 잔디는 위쪽으로 뾰족하기 때문에 붓을 세워서 아래에서 위로 짧게 터치합니다. 멀어지는 부분은 물을 더하여 붓을 눕혀서 터치하고요. 그림자는 나무 기둥에 사용했던 색에 물을 더하여 희미하게 칠해줍니다. 마무리로 작은 터치를 더해서 잎사귀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나뭇잎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보다는 삐쭉 튀어나온 나뭇잎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나무를 수채화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